일상생활에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밥 먹을 때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볼펜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으로 요새 만들고요. 입고 있는 옷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쓰는 물건 중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플라스틱을 우리말로 하면은 합성 수지라고 해요. 이 수지의 숫자는 나무 숫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나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송진 이런 것들을 천연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플라스틱은 석유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석유 이야기할 때 석유가 에너지원뿐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이야 플라스틱이 너무나 흔한데 처음 이 플라스틱이 개발됐을 때 정말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했잖아요. 최초의 플라스틱은 어떤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한 것이 최초의 플라스틱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당구공을 만들 때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상아가 단단한 데다가 탄성이 있어서 당구공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상아는 정말 귀하잖아요. 그리고 상아를 얻으려면은 코끼리를 죽여야 하고요. 그래서 당구공 회사에서 이 상아를 대체해서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누구든지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라고 큰 상금을 걸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불리우는 셀룰로이드죠. 셀룰로이드는 니트로셀룰로즈라는 것에서부터 만드는데요. 이 니트로셀룰로즈는 합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면화 같은 곳에서 나온 섬유소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를 기반으로 했지만 아주 탄성이 강하고 열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거의 모든 것이 합성 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로부터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사실 플라스틱이 없었으면은 모든 것을 천연에서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자연을 많이 훼손해야 됐겠죠. 플라스틱이 없었으면은 면 섬유뿐 아니라 우리가 모피 같은 걸 입어야 되니까 동물들도 많이 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자연에서부터 얻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가격도 싸고 색깔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또 가볍고 단단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플라스틱이 없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플라스틱이 정말 가성비도 좋고 튼튼하고 너무 좋은 소재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되게 막 배달 음식 먹으면서도 너무 일회용품 많이 쓰고 하면서 되게 플라스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정말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썩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 이게 하나 썩으려면 500년 이상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양상하고 있죠. 이런 플라스틱의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바다거북 콧구멍에 빨대가 박혀 있는데 이거를 뽑아내는 영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생태계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미술 작가가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이에요. 아름다움을 넘어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이 작품 중에 흑동고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5만 개의 비닐봉지로 고래의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이 5만 개라는 숫자는 해양의 1평방마일에 떠 있는 플라스틱 조각의 수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쁜 점도 되게 많지만 사실 장점이 되게 크잖아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안 쓰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장점이 많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계속 쓰기 위해서 3가지의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열적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플라스틱을 잘게 잘라서 이것으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물리적 재활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 방법인데요.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적 재활용 방법인데요. 플라스틱의 원료가 석유잖아요. 석유는 연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작은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료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을 먹는 애벌레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플라스틱을 무언가를 통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버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애벌레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이 애벌레를 많이 키워서 플라스틱을 먹어치우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가를 연구를 해서 효소를 찾아냈어요. 이 효소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애벌레를 키우지 않고도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게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지요. 플라스틱이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840만 톤이나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늘어났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은 꼭 써야 할 곳, 그리고 플라스틱을 덜 써도 되는 곳을 좀 가려서 사용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